기사에는 B씨라고 나오는 게 손시우 선수죠. 그래서 폭행 받나? 라고 이제 바로 물어보는데 못 봤다 이래요. 때리는 거 못 봤나? 못 봤다. 이렇게 돼서 왜 못 본 사람을 불렀는지 잘 몰랐습니다.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폭행을 못 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기가 유지해서 신청한 증인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검찰 쪽 증인이었던 건 맞습니다. 검사가 질문을 하죠. 증인과 최성원 녹취록을 보면,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도 증인이 목 잡고 흔드는 거 봤어, 책상 치는 것도 맞고 라고 진술했다. 그런 사실을 본 것인가? 그랬던 것 같아.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, 이거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책상 얘기가 나중 가면 번복이 됩니다. 그런데 일단 그때 말했던 걸 들이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다음 질문이,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, 증인이 폭력이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? 갑자기 책상 치는 얘기하다가 증인이 폭력이라고 느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충분히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이게 기사 뒤쪽에서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면서 증인이 폭력이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? 이렇게 검사가 물어본 겁니다. 중간에 그걸 제시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과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.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. 읽어보면 2019년 11월 증인과 최성원 통화 녹취록에서 책상을 내려치다에서 의자로 내려치는 걸로 정정했다. 책상을 쳤다는 건 잘못된 진술인가? 시간이 지나 기억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, 이게 이렇게 약간 오독할 수 있어요. 이게 최성원 통화 녹취록에서 책상을 내려치다에서 의자로 내려치는 걸로 정정한 게 아니라, 거기는 그냥 녹취록에는 책상을 내려치다로 돼 있고 조서에 보면 의자로 내려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녹취록 안에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조서 내용이랑 녹취록 내용이랑 다른데 왜 정정했냐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기억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. 이것도 약간 동문서답이잖아요. 이 대답을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의자 팔걸이로 기억한다. 이렇게 결국은 의자 팔걸이가 맞다. 이렇게 확답을 해줬었어요. 뒤에가 조금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용어 문제인데, 경찰 조사를 보면이 아니라, 조사를 볼 수는 없죠. 조사 끝났으니까. 조서입니다. 조서. 조사할 때 만드는 종이 서류를 조서라고 합니다. 리엔즈 선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말 했나 봐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폭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. 최성원 진술대로 행위가 일어났어도 사람에 따라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사람에 따라서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물어보죠. 그래서 B씨가, 손시우 선수가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. 근데 요 사이에 이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, 재판장님이 질문하는데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질문했냐고 한 문장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그에 대해서 리엔즈 선수가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, 이 질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이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이 부분,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당시 왜 했느냐가 재판장 궁금했다는 거죠. 이런데 궁금했다는 게 변호사한테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이제 그걸 나중에 더 서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것도 후반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. LCK 운영위에서 그리핀 숙소에 와 조사했는데 다른 팀과 달리 그리핀에 대해서만 김대호를 특정해 폭행 조사를 했다. 조사 대상이 피고인으로 특정됐다. B씨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아니고요. 이거 대답이 두 개였어요, 제 기억으로.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왜 심해 감독만 특정해서 조사를 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, 그 특정한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조사한 건 맞다 이렇게 대답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조사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. 예, 그런 얘기고, 이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김동우 단장님께서 이제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밤 선수들이 김동우를 만나러 갔는데 증인 안 갔나? 안 갔다. 안 간 이유가 뭐냐? 당시 나는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. 이렇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신중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. 변호인 신문이 끝나고 기사도 끝났는데, 변호인 신문이 이제
이렇게 끝난 건 맞아요. 맞는데 여기도 이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재판부가 물어봤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내리친 거 맞냐고 다시 확인차 재판부가 물어봤고 주먹이었느냐 손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셨고 쾅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그게 큰 소리였냐 경미한 소리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선수에게 그러니까 리엔즈 선수에게 폭력적인 행동한 적 있냐 이건 없었다고 했고 몇 가지 더 질문한 게 있었고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제 증인신문을 봤는데 이제 인벤에서 기사를 자세하게 올려줬잖아요. 근데 다시 봐도 좀 무거운 분위기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말 조심하는 것도 좀 느껴졌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신문은 지난 영상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승용 선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검사가 증인 신청해서 이승용 선수가 나와서 증인신문을 해야지 그 녹취록도 증거로 쓸 수 있고 합니다. 근데 녹취록 내용이 폭행이랑 뭐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검사나 피고인 쪽 변호인이나 이렇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검사가 증거 신청을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자 선수가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. 중국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증인신문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부분 진술 때문에 다시 와서 증인신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비 정지훈 선수 증인신문 신청해서 채택이 될 것 같아서 초비 선수 증인신문하고 이제 재판부는 이제 초비 선수 증인신문하고 끝낼 생각도 있었는데 피고인 쪽에서 피고인 신문을 한 번 더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지 않으실까. 일반적으로 받아줍니다. 재판이 한 2번 정도 더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혹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사건이 끝나가는 페이스인데 어느 쪽이든 간에 선수든 감독이든 증인이든 상처가 최대한 덜 받는 방향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